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생화학원 중간발표 주제인 3D 바이오 프린팅과 장기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20학번 하준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의 전반적인 목차를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무엇이며 왜 유망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뒤 출력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잉크가 가져야 하는 특성과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바이오 잉크가 어떻게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겠습니다. 개요의 첫 번째로 3D 바이오 프린팅이 어떤 기술이냐는 것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생체 물질을 출력 물질로 출력하여 우리 신체 내부의 장기, 즉 심장, 위장, 폐, 그리고 근육, 뼈, 귀, 연골 등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유망 기술로 선정되어 각광받고 있을까요? 이 기술은 결과적으로 인공장기를 만들어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 이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서로 다른 종 간의 장기 이식인 이종 이식이 있고, 서로 같은 종이지만 다른 개체 간의 장기 이식인 동종 이식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종 이식과 이종 이식은 DNA와 또 장기의 크기, 그리고 면역 반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 기증 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 기증자 수가 현저히 적어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의 대기자가 기증을 받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3D 바이오 프린팅을 선두로 하여 인공 장기를 제작하여 기증을 하게 된다면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 맞춤형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D 바이오 프린팅의 출력 재료인 바이오 잉크가 가져야 하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쇄적성, 즉 바이오 잉크가 바이오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력할 때 어떤 적성을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를 프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 중에 장기의 형상이 무너지거나 하면 세포의 활성도와 세포의 생존 능력이 저하되어 장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균일하게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점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상 유지에 방해를 하는 힘인 전달 능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잉크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화학적 물리적 재라를 통해 더 정교하게 출력되고 형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 잉크는 생물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이오 잉크 안에는 세포와 세포 외기질 또는 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포이며 세포 부채성을 높여서 세포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지체가 마련해 주어야 하며 또 위주하고 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린터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인해 바이오 잉크는 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에 노출되어 변성되지 않도록 잉크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조성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바이오 잉크 재료들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이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인 천연 바이오 잉크입니다. 가공과 조용이 쉬우며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높으며 세포 부착성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열 등에 의한 변성과 변형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지지체로 사용되는 경우에 분해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연 바이오 잉크는 콜라겐, 젤라틴, 젤란검, 키토산, 알긴산, 히알루론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론 합성을 통해서 만든 합성 바이오 잉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하기 전에 용매에 녹여야 하기 때문에 가공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물성은 천연 바이오 잉크에 비해서 강합니다. 천연 바이오 잉크와 다르게 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분해 산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분해 산물이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성 바이오 잉크에는 PLA, PHA, 플루로닉, PLGA,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카프로락톤이 있습니다. 이제 3D 바이오 프린터의 출력 프로세스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압출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줄여서 FDM이라고 부르며 이 프로세스는 기존 3D 프린팅 방식과 비슷하게 이와 같은 지지대에 출력 재료가 실모형으로 출력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린터에서 어떻게 압출이 되어 출력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기 압력, 즉 공기압을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사위 피스톤처럼 프린터 안에 피스톤이 잉크를 밀어내는 방식이고, 마지막은 못의 나선 구조처럼 홈이 나 있는 기둥에 출력 재료가 실처럼 그 홈을 채우고 기둥을 기계의 힘으로 돌림으로써 출력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해상도가 20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로 좀 낮습니다. 그에 따라 세포 부착성이 낮으므로 세포의 생존력도 저하됩니다. 실 모형으로 출력이 되려면 점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작업이 필요하며 전달 능력 감도 특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는 복잡한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결과물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잉크젯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앞전기 또는 히터 열을 이용하여 매우 작은 잉크 방울을 생성한 뒤 분사하며 출력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와 같은 지지대에 프린터에서 잉크 방울이 출력되어 주사하면 이런 구조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검정색 동그라미 같은 것이 앞전기 또는 열을 가하는 히터입니다. 잉크가 저 부분을 지나면서 이러한 잉크 방울을 형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에 변성되지 않는 생물활성을 가지는 바이오 잉크가 필요합니다. 해상도는 압출 기반 프로세서보다 높은 10 마이크로미터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또한 출력 속도가 빠르고 준비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즐에 따라서 방울의 크기가 일정하지도 않기도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레이저 기반 프로세스는 바이오 잉크와 수충을 맞대고 레이저를 주사하여 바이오 잉크를 방울처럼 만드는 동시에 출력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와 같은 지지대의 레이저가 위에 있고 그 중간에 빨간색 바이오 잉크와 수충을 줍니다. 레이저가 주사되면서 바이오 잉크가 잉크제 프로세스의 방울처럼 됩니다. 이 프로세스 또한 해상도가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출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레이저를 잉크의 재료의 다양성에 맞춰서 다른 것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앞선 두 개의 프로세서와 달리 노즐이 없어도 되며 전달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D 바이오 프린팅과 장기이식에 대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